애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신가요? 최대한 오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는 가능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골골대면서 오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살아도 아프고 앓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오래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건강수명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졌는데요. 건강수명이란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상태로 활동하며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가지표 체계 국민 삶의 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평균 건강 수명은 73.1세로 나타났고 기대 수명은 83.3세였는데요. 우리 삶의 마지막 10년 정도는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노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조금 슬퍼지는데요. 결국 어떻게 하면 이 건강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학 전문 미디어인 코메디닷컴에 지난 11일 올라온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낙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건강 수명을 오랫동안 누리는 사람들은 낙천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문제들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도 크게 감소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울증,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 등 각종 질병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적절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려서 우리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스트레스가 노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인 이유는 그 우울증 때문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신경 면역 반응이 교란되고 뇌 세포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세포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같은 물질의 결핍도 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치매 위험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더라도 치매에 걸린다면 이 장수의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건데 낙천적인 사람들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냐 하실 텐데요. 낙천적인 기질은 대개 유전과 어릴 때 생활 환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 시선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낙관적인 성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표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좀 낮추고 매일 작고 소소한 성취 경험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현 불가능한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에만 익숙해진다면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만 높이는 꼴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좋고요. 음악 감상이나 숙면 같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하나씩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성은 적게 먹는 소식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TV에서 먹는 컨텐츠가 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식은 비만이나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많이 먹는 습관 자체가 노화를 촉진한다고들 하는데요. 과식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식은 신체 내 에너지 대사를 과하게 활성화시켜서 체온이 평소보다 상승한다고 하고요. 또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데 산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식은 체내의 활성 산성 요소를 생성시켜서 유전자를 상하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더불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식을 하면 종일 몸이 좀 불편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현상은 일종의 노화 현상인데요. 소화액과 췌장액 같은 이 소화 물질의 분비가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식을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요. 간혹 TV에 소개되는 일본 할머니가 평생 운동 한번 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정정하신 이유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열량을 소모해서 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먹고 오래 누워있는 것보다 적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당연한 습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성은 호기심과 두뇌 활동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일기를 쓰고 지하철역 이름을 외우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노력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글로 적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두뇌 활동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다양한 창작 활동은 전전두엽, 해마, 편도체의 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매일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에 있어서 치매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평소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할 것 없는 이 소소한 일상에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데는 이 창작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요즘 제가 매일 팟캐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주제, 새로운 뉴스,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요. 팟캐스트가 아니었다면 그냥 무덤덤이 지나가는 하루였을 텐데 팟캐스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찾게 되니까 좀 공부하는 하루가 되는 거죠. 또 이런 컨텐츠 제작은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뭔가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이고 또 상상력도 많이 자극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불문하고 창작 활동은 꼭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수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오랫동안 건강해야 내 개인의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도 보장할 수 있는 건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건강 수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